7월 22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우리 이든희 형이 드디어 대선 레이스를 사퇴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테마주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듯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해리스 부통령 관련 테마주들 마리아나라든가 뭐 이런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참 대선 레이스 포기하는 타점도 바이든스럽다. 이거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또 어떡하냐고 이렇게 사실 뭐 주말 동안에 사퇴를 했으면은 충분히 일요일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련 테마주라든가 뭐 관련된 일정도 정리가 되고 월요일날 맞이하면 되는데 월요일 새벽 3시에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엄청난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거의 뭐 30% 이상 증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맞춰서 좀 따라가는 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나는 네가 완주 안 할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과 해리스가 오히려 더 쉽다,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요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지원금을 받고 있죠.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미국의 많은 공장을 현재 건설을 중인데, 지금 이게 반도체 보조금 아직 못 받았어요. 4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이게 미뤄지거나 좀 많이 미뤄지거나 금액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리스크에 이 반도체 업종들도 굉장히 포함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안을 추진했던 지금 바이든이 결국 물러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 업종들까지 확대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지만,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굉장한 게 많이 남아있죠.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D램 반도체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일요일날 이스라엘이 예멘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예상이 불가능해요. 연준 인사들로 지금 갈리고 있죠. 지금 오스탄 골스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낮춰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메리 데일리는 아직 물가 정도 확인해야 된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패드워치 기준 확률은 거의 100%, 최소 2회 최대 3회를 좀 예상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 되면 전쟁이 끝날 것인데 그 전쟁이 결국 러시아의 땅 주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젤렌스키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상. 왜냐면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그리고 주위국가의 도움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안 돼요, 더 이상. 사실 젤렌스키의 정말 가장 큰 패착은 미국이 계속 경고했죠. 이 러시아가 쳐들어가기 전에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프랑스 말 듣고 영국 말 듣고 우크라이나가 뭐 그런 내용 없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젤렌스키한테 이 러시아가 너희 한 달 안에 쳐들어갈 거니까 준비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프랑스 대통령한테 전화 걸었죠. 근데 마크롱이었나, 전화 걸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리나라 쳐들어온다는데 이거 맞아? 라고 하니까 또 마크롱이 푸틴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푸틴한테 전화 가가지고 이거 맞냐,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 맞냐 하니까 푸틴이 아예 무슨 소리냐,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안에 바로 쳐들어왔잖아. 요게 이제 썰이 있습니다. 이런 썰이 이게 SNS상에 계속 많이 내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썰이 좀 남아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건 제가 또 말씀드렸죠. 원래 올해 1분기에 선거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선도.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은 또 유럽이랑 붙어 있잖아요. 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동부에서는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서부에서는 파티하고 해변에 가가지고 그냥 총력전이 아닌 거야. 이미 총력전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옛날 6.25처럼 낙동강 밀리면 다 끝난다, 낙동강 동해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어서 좀 떼줘도 되지 뭐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전쟁이란 게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6.25 때 참 우리가 이긴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멘에 대한 첫 타격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이 우려가 된다. 자, 그리고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3중 전해를 했는데 이게 뭐 오데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일단 중국 때리는 계속합니다. 둘 다 중국을 잘 패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중국이 미중 무역과 분쟁이 조금 더 이게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부양정책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들, 그리고 오히려 미국산 식품 보존제 프로피온산에 반도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무역 분쟁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네,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들이 일본에 1000만 명이 놀러 갔다고 합니다. 5분의 1이 놀러 갔어. 네, 우리나라 진짜 잘 살죠. 네, 그래서 근데 일본에 이제 코로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 급성 감염병도 포함해가지고 이 바이러스 관련된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든가 이런 백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창궐 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마스크 같은 관련된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위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수출, 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수출 국가죠. 네, 최대 수출 국가인데 이 수출이 21조 정도 증발할 수 있다는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가는 10%가 어마무시한 규모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증시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폭염 어마무시하게 덥죠. 저는 계속 집에만 있어서 상관없긴 한데 폭염 죽고, 그리고 대지열병 관련 이슈,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학 졸업하고 쉬는 인원들이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네, 저는 중3 이후부터 일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6개월 이상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건설업 창개 지원뿐만 아니고 정부의 이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더 많아요.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없애려면은 제조업으로는 안 돼요. 지금 제조업이 전부 자동화 공정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금융업, IT업, 그냥 산업을 바꿔야 돼. 산업을 근데 움직임을 몇 년 동안 보이고 있지 않죠. 몇 년이 몇십 년 동안 빨리 IT, 금융 이런 걸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거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이래. 건설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들. 그래서 쉽지 않다. 우리나라 내 단기적인 흐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뉴욕 증시 종목들, 네, 지금 크로우드 스트라이크 리스크가 최소 이제 반년 정도 갈 수 있다. 이게 워낙에 많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보안 프로그램 업셋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뻑이 나가지고 이제 오류가 걸렸는데 이거 코드 다 뜯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쉽지 않, 이거 다 뜯어보고 다 소프트웨어에 영향 미친 확인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점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제 트럼프 이 선거 캠프에 수백억 기부를 한다고 매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테마주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4%대 하락이 나왔죠.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용바이오는 호재랑 악재가 이렇게 있네요. 네, 호재랑 악재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이런 종목들보다는 당연히 또 테마주 위주로 시장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PNSB 케닉스 네, 공모천약 진행하니까 요새는 이거 상단 초과해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요새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관사가 키운 증권,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좀 몰릴 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전시장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멜 앨리스 관련된 내용들 총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남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